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35장부터 39장까지 진행되는 얘기는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일반 생물학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사실은 동물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35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 40장부터가 동물 얘기라서 동물 얘기 들어가기 전에 식물과 관련돼 있는 구조 그리고 이제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구조 얘기 조금 먼저 할 거고요. 근데 우리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큼직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오늘 공부하실 부분 35장 부분은 이제 그 기관들 중에서도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동시켜서 영양분을 만드는 데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얘기를 주로 할 거고 36장에서는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먹고 종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5장부터는 식물의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은 이 구조를 보시기 전에 사실 이 얘기 제일 첫 단원이요. 생물 맨 처음 시작할 때. 거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세포를 그냥 모아서 우리가 세포가 모여서 생물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세포를 그냥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무지 무덤처럼 이렇게 쌓아놨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세포가 모여가지고 생물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단계가 동물과 식물이 조금 달라서 이제 구조를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뒤쪽 가셔가지고 구조를 하나씩 볼 때 체계를 조금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세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생김새와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모아서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조직 개수를 나눠보자라고 하면 큼직하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밖에는 안 돼요. 제일 겉부분에 있는 우리 이제 몸 겉부분이나 이제 내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구강부터 시작한 그 소화관의 겉부분. 자, 외부하고 통하고 있는 그 겉부분을 구성하는 조직을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쪽에 이제 우리 운동할 때 쓰는 게 근육 조직이고 아프다, 덥다, 춥다 느끼는 거 신경 조직하고 이제 한 가지 놓치기 쉬우신 부분이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혈액 성분들이 결합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동물은 사실은 딱 4가지 그렇게 4가지 조직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조직을 이제 구분을 크게 하신다고 하면은 상피 조직도 단층 평평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겠지만 큼직하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요, 조직을 어떤 조직이 있나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잎에 있는 조직부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잎의 제일 윗부분을 덮고 있는 조직을 우리는 상표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표피 조직의 경우에는 이제 잎이 보통 이제 공기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수분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증산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공들은 전부 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분포를 하게 돼 있고요. 대신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큐티클 층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들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같은 그런 이제 방수층이 보통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표피의 특징이 됩니다. 자,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표피에 비해서 하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산작용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게 이제 하표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생물의 겉부분을 덮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잎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사실은 표피라고 하는 거는 잎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줄기가 가지고 있는 표피의 경우에는 우리 뒤쪽 가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초본이냐 목본이냐에 따라서 목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주피로 발달을 하는 패턴도 있고요. 또 뿌리가 가지고 있는 표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털이 분포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독특한 패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표피라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의 표피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표피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잎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잎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책상 조직이 있는가 하면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해면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 해면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스펀지라고 번역이 되는 거니까 그 스펀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이제 해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배열이 달달하는 것 때문에 조직 이름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또 잎에도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 뿌리 쪽에서 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이 줄기를 타고 잎까지 전달되어야 하고요. 또 잎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그 광합성 산물을 잎에서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생물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합성해서 만든 양분은 무조건 줄기나 뿌리 쪽에 있는 세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보통 학생들이 뭐 줄기 쪽에 양분 저장하니까 뿌리 쪽에 양분 저장하니까 이거는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았을 때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줄기나 뿌리 같은 경우에도 세포들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광합성 산물이 이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들이 이동하는 물관 조직이라거나 또는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동하는 체관 조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잎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이야 라고 불렀던 것들이 줄기나 뿌리 쪽 가면 왜 단면 잘라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희끄무리한, 근데 이거는 뭐 관다발도 아니고, 그쵸? 그냥 중간 부분을 채우고 있는 세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세포들 통칭해서 유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유조직이라고 부르는 것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막 떠오르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정도의 조직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분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뭐 상표피가 됐건 하표피가 됐건 줄기에 있건 뿌리에 있건 어찌됐거나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어서 공기하고 식물체 내부의 경계가 되는 세포들이니까 이 세포들을 가리켜서, 이 조직을 가리켜서 표피 조직계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 조직이라거나 해면 조직 같은 경우, 또는 이거는 이제 잎의 중간 부분을 채우는 세포들이고, 유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 부분의 안쪽 부분을 채우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들을 합쳐서 우리는 기본 조직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실은 잎에 있는 기본 조직계를 따로 묶어가지고 얘네들만 가리켜서 뭐 여벽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 보면 좀 웃겨요. 이게 낙엽 엽자에다가 고기 육자거든요. 잎에 고기살 뭐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물관 조직, 체관 조직, 이 부분은 어찌됐거나 물질을 운반하는 조직계이기 때문에 뭐 우리말로 얘기할 때 뭐 관다발 조직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 썼던 용어로는 통도 조직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쓰고 있는 명칭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관다발 조직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묶어서 보니까 이제 조금 단순해졌죠. 그쵸? 자, 이러한 다양한 조직계들이 모여서 이 식물을 구성하는 기관들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건 사실은 인위적인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 기관 이후에 사실은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그 동물한테만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식물에서도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이 기관들 중에서 이제 땅 위쪽에 있는 기관계를 우리 이제 지상부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지하부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따 우리는 그거는 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걔는 이제 식물 단계에서는 이제 타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주요한 기능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이제 영양을 담당을 한다라 함은 뭐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광합성 해가지고 필요한 양분을 만들든지, 아무튼 그 양분을 만들고 혹은 흡수하고 이걸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을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이제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하는 뿔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분을 이동시키는 줄기 있을 거고, 그죠? 마지막으로 광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잎 있을 거고, 이 기관들을 우리는 영양을 담당하는 기관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자,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애기 만들어야죠. 그죠? 이제 식물한테 애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관여하는 기관을 생식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식기관도 크게 세 가지. 일단은 그 생식기관을 담고 있는 꽃, 그쵸? 그래서 이제 꽃을 이용을 해가지고 번식을 하기 위해 모든 식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종자라고 하면 사실은 종자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에서 벌어지는 그 생식 방법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종자식물, 우리 보통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되고 꽃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종자식물은 다른 말로 현화식물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종자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식물 중에서는 종자 대신에 포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번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화식물이라고 하는 꽃이 발현되는 식물은 종자로 번식을 하지만 안 그런 식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포자로 번식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생식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식물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다양성 내지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엄마가 여기 있는데 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변에다가 우리 베이비를 깔아놨다라고 하면 이 동네에 뭔가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베이비와 나의 안전이 다 같이 위협받는 그런 상태가 되죠. 식물들도 똑같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되는 거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 움직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베이비가 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를 원한다. 이 동네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도 우리 베이비는 멀리 갔으니까 거긴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할 수 있게. 그래서 종자를 이제 되도록 멀리 퍼뜨리려고 하는데요. 종자를 퍼뜨리는 방법이 뭐 바람이나 물을 이용한 식물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열매가 크게 발달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동물한테 먹혀가지고 이제 씨앗을 퍼뜨리겠다 라고 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맛있어야 동물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갖추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기관도 일종의 생식기관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장 가시게 되면 이제 이 생식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실 거고요. 일단은 35장에서는 이제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기관 얘기를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랑 지금 쭉 이렇게 오버뷰 하신 이 내용이 사실 저와 함께 오늘 35장에서 정리하실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단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큼직하게 뿌리줄기 잎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지하부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캠벨 교재에서는 뿌리개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루트 시스템이라고. 그 다음에 땅 위쪽에 올라와 있는 지상부를 어린 싹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슈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부하고 지하부를 구분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큼직하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지하부에 있는 요렇게 뿌리요. 그쵸? 이 뿌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부에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큼직하게 이제 어떤 상태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할 때 우리 큼직하게 두 가지, 목본하고 초본으로 구분을 합니다. 목본이면 나무처럼 보이는 애들, 초본이면 풀처럼 보이는 애들. 근데 이 목본도 사실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지금 밖에 나가셔서 가로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큼직한 기둥 있고요. 나뭇가지 있고요. 거기 잎 달려 있고 가끔 꽃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 나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교목 말고 뭐 생각하시냐면 철쭉이라거나 지금 뭐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뭐 개나리, 진달래 요런 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개나리 나무에 나무 기둥 있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개나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나리, 진달래 요런 식물들은 약간 생김새가 땅으로부터 나뭇가지가 올라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왠지 이렇게 개나리 나뭇가지 쉽게 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개나리나 진달래나 요런 이제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보는 아니세요. 일단 키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뭇가지라고 부를 정도로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초보는 아닙니다. 근데 목본이기는 한데요. 또 나무 기둥이 있는 목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서 가지처럼 올라오는 그 형태가 왕관 모양 닮았다라고 해서 관목이라고 부르는 목본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식물들 중에서 초본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목본이나 교목이나 관목이라고 해도 큼직하게 구조가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상부 있는 부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줄기가 대체적인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 줄기에 들어가 있는 구조, 뭐 마디라거나 마디 사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뒤쪽 줄기 가시면 배우실 거니까 일단은 큼직하게 줄기 있고 잎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금 멀리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꽃이라고 하는 생식기관이 있고, 큼직하게 구조를 나눠본다라고 하면 또 영양기관만 가지고 봤을 때 꽃 제외하고 보시게 되면 지하부에 있는 뿌리, 그 다음에 지상부에 있는 줄기하고 잎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